11월 1일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건국대학교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전세희입니다. 오늘은 바로 11월 1일, 즉 11월의 첫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된 것이 무색하게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셨나요? 생활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될수록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요. 1일이라는 핑계 삼아 휴식을 취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저도 일주일에 한 권 읽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일단 해보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데이팝데이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힘차게 응원해줄 가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워풀한 목소리를 지닌 여성 가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까요? 그렇다면 12회차 데이팝데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케이티 페리입니다. 방금 전 곡은 영화 싱에서도 나온 파이어웍인데요. 케이티 페리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케이티 노래 중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케이티 페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케이티 페리의 본명은 캐서린 엘리자베스 허드슨으로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2001년 데뷔 앨범 케이티 허드슨을 발매했지만 이후 앨범들이 여러 번 무산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그녀는 2007년 공개된 싱글 You're So Gay가 지역 라디오에서 소프게이트를 거두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8년 싱글 I Kissed a Girl이 7주간 빌보드 핫100 정상을 기록하였고 30개국 차트의 정상에 오르면서 마침내 팝스타의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이 힘을 받아 정규 1집 원 오브 더 보이즈는 발매 이후 1년 안에 500만 장 이상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던 케이티 페리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였고 끝내 팝스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아직 케이티에 대한 소개가 더 남아있는데요. 케이티 페리를 팝스타로 만들어준 그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케이티 페리의 I Kissed a Girl이었습니다. 케이티의 프로필을 이어서 소개해드리자면 그녀는 스눕독이 피처링한 캘리포니아 걸스로 1위한 것에 더불어 2집 앨범인 티네이지 드림으로 등장과 동시에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2013년 3집 프리즘을 공개해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고 이전보다 더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로 케이티 자신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4집 윈니스를 발매하고 3년이 지나 스마일을 공개하여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케이티 페리만이 가진 강렬한 목소리,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케이티 페리의 명곡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명곡은 티네이지 드림인데요. 제목 그대로 10대들의 꿈, 청춘 가득, 풋풋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You make me feel like I'm living a teenage dream. 넌 나를 마치 10대의 꿈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가사 한 줄이 노래 전체를 대별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가사로 너의 10대 꿈이 될 거야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노래는 Lure입니다. 가사 속 내용을 보면 억눌렸던 무언가를 참아왔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Lure은 포효를 뜻한다고 하네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소리 한번 지르면 송이 뻥 하고 뚫릴 것 같은데요. 케이티 페리의 남은 명곡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케이티 페리의 로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명곡은 데이지스입니다. 누구도 네 꿈을 욕할 자격은 없어 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무언가를 하고자 고민이 될 때 이 노래를 들으시면 큰 힘 얻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이지스로 힐링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데이팝 데이 라디오 12회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케이티 페리의 곡들 어떠셨나요? 신나고 파워풀한 노래들이 많았지만 알고 보면 데이지스처럼 감성 가득한 노래들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의 저녁 방송으로 11월 1일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족스러운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케이티 페리 노래 들으며 책 한 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케이티 페리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11월 달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PD 최시원, 기술 오미랑 아나운서 전세희였습니다. 본 방송은 팟빵 건대방송국 ABS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ABS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세요. 항상 당신과 함께해요. 정성과 사랑으로 전하는 캠퍼스 이야기 ABS. 빠르고 정확한 ABS의 오디오 뉴스입니다. 먼저 시사 뉴스입니다. 어제인 31일 KBS에서 국민의힘 당원투표 전 마지막 합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원희룡,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참석하여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토론 초반 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꺾을 적임자인 이유를 주제로 1시간가량 자유토론을 벌였습니다. 뒤이어 홍 의원의 막말 논란, 윤 전 총장의 확장성 등 후보 간 공격과 방어가 토론 내내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 선출 결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제로 한 이 세션에서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등의 환경적 노력과 더불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G20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 발전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전국 203곳의 4년제 종합대학 중 3분의 1가량이 10년 안에 폐교 위기를 맞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중 지역대학은 39곳으로 10년 후 폐교 위기를 맞게 되는 70개 대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26개 대학은 폐과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60%도 못 채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역시 대부분 지역대학입니다.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한 개 대학 집중관리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한 개 대학의 경우 단계별 시정 조치 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의 폐교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학리 뉴스입니다.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계획 안내입니다. 동계 계절학기 운영기간은 12월 20일부터 1월 11일까지이며 16일간 주 5일, 매일 해당 교과목만큼의 시간만큼 운영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이 권고되었고 대면 강의 진행 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 강의평가 시행 안내입니다.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전반부 수업에 대한 중간 강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캠퍼스 로그인 시 자동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교과목당 약 5분씩 소요됩니다. 시행기간 내 강의 평가를 완료해야만 정상적으로 이 캠퍼스 이용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도 중간고사 이전의 기존 원칙을 유지합니다. 기존처럼 이론 수업은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실험, 실습, 실기가 이루어지는 수업은 제한적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사 소식입니다. 2021년 2학기 서울희망 대학장학금 장학생 추가 선발 공고 안내입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5일부터 11월 5일입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소재대학교 정기재학생이나 서울시민중 비서울소재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소득기준이 장학재단에서 제시한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KTNG 서울희망디딤돌 장학생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으로 200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긴급 학자금성 학업장려장학금으로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 2021 기업 이미지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주제는 에너지 산업 전 분야에 활약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민과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ESG 관점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일러스트, 컨셉아트, 포토샵 등 그래픽 파일로 제출합니다. 공모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1월 3일 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아침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쪽 지역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 충북, 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을 나타내겠습니다. 언론은 학우 여러분의 불편사항과 의문점을 가장 빠르게 해결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ABS가 있습니다. ABS 오디오 뉴스 마칩니다. 진태환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정규 오디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대학 방송의 기수 건국대학교 학원 방송입니다. ABS 건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할 아나운서 진태환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이번 11월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학우분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며
반가운 분들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방송에서는 훌륭한 지휘자 그리고 리더로서 건국대학교를 빛내고 있는 함신익 동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과 기업은 학습지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보기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와 더 키드 라로이의 스테이였습니다. 오늘은 대교그룹과 대교그룹의 회장 강영중 동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중 회장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셨고 1972년 건국대학교 농화학과를 학사 졸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교그룹은 어떤 기업일까요? 20대 학우분들이라면 익숙하실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주대교가 대교그룹의 모태인데요. 그렇다면 강영중 동문은 어떻게 방문학습지의 개발과 사업의 확장을 거쳐 큰 기업을 세우게 된 것일까요? 처음 강 회장이 교육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생계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197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동생들의 학업을 책임지기 위해 종암동에 과외방을 연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원생 3명의 작은 과외방에서 시작했지만 이듬해인 1976년에는 일본의 구몬과 제휴하여 을지로에 한국공문수학연구회를 차려 공문수학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 과외방이 과외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면서 강영중 회장은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강영중 동문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셨고 이를 해결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알레시아 카라와 제드의 스테이였습니다. 강영중 동문의 아이디어는 바로 방문학습지였습니다. 문제지를 먼저 회원에게 배달한 뒤 교사가 방문해 지도하는 가정방문식 학습지는 소규모 보습학원과 과외방이 사교육의 전부였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일반화된 교육 상품이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상품이 없었으며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까지 강영중 동문은 3개월간 식음을 전폐하며 연구하셨다는데요. 이렇게 국내 최초로 도입한 1:1 방문학습지 시스템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성공 궤도로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에게는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구몬이 공문이라는 이름 대신 일본식 발음인 구몬을 쓰고 로열티를 올려달라며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이에 강 회장은 10년간 키워온 공문을 포기하고 자체 브랜드의 학습지를 만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인데요. 눈높이 교육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봐야 어린이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키를 낮춘 선생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배우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전략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파고들었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교그룹은 2005년에 회원 220만 명의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블랙핑크의 스테이였습니다. 눈높이 교육으로 큰 성공을 거둔 대교그룹은 이후 사업 분야를 확장하여 현재에는 교육 미디어 사업과 여행 사업, 부동산 개발업 및 통신 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작은 과외방에서 하나의 대기업까지. 이러한 성공의 요인에 대해 강영중 동문은 화가 닥칠 때 기회가 온다 라는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어려움이 닥칠 때 시장과 업계의 판도가 변하는데
이때 과감하게 변신을 해야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말인데요. 저도 훗날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를 무기로 새로운 기회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아쉽지만 오늘 저녁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대교그룹과 강영중 회장의 이야기도 많은 학우분들이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은영경, 기술 이채민, 아나운서 진태환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팟빵 건대방송국 ABS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ABS, ABS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세요. 항상 당신과 함께해요. 정성과 사랑으로 전하는 캠퍼스 이야기 ABS. 빠르고 정확한 ABS의 오디오 뉴스입니다. 먼저 시사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돕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프리페어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4 회계연도까지 매년 3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어제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를 돌입한 가운데 방역 패스와 관련해 업주와 손님들 측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카운터를 비울 때 손님이 오는 등 매번 접종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백신 접종 증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도 있었는데요. 미접종자는 48시간 간격으로 음성 확인서를 가져와야 이용이 가능한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오는 3일 실내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어제 시작된 가운데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투표는 1에서 2일까지는 당원 모바일 투표, 3에서 4일까지는 모바일 투표에 불참한 당원 전화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당 사무처에 따르면 9시에 시작된 투표는 오전 10시께 20%에 육박했는데요. 이는 지난 2차 예비경선 투표율과 비교해 5%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막판 총력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학내 뉴스입니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기 석박사 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일반대학원 원서 접수 일자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가 구분됩니다. 우리 서울 캠퍼스는 10월 19일 화요일부터 11월 7일 일요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포함하는 특수대학원은 글로컬 캠퍼스를 제외하여 12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특수대학원별로 원서 접수 일자와 모집 학과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교원 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이며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1일 월요일 9시 30분부터 11월 30일 화요일 24시까지 기한을 엄수해 이 캠퍼스를 통해 수강해야 합니다. 상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사 소식입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장학생 학교 추천자 선발 안내입니다. 학교 추천 선발 인원은 총 5명으로 자연, 이공계열 4명과 인문 사회계열 1명입니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및 생활비 유형으로 학기당 55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10월 28일 목요일 10시부터 11월 8일 월요일 10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학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장학금 신청에서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혜받는 기간에는 교내 및 교외의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학년도 학예방학부터 본교 미국 자매대학인 PSU와 계절학기 온라인 학점교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지역 간 학생교류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했는데요. PSU 개설 과목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이며 수강 일정은 12월 21일 화요일부터 2022년 1월 12일 수요일까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합니다. 줌을 통한 원격 수강으로 수강 인원은 50명입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향인사 자녀지원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선발 인원은 총 10명으로 2021학년 2학기 1회에 한해서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1월 10일 수요일부터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신청분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자격은 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등록 기준지 또는 과거 충남 거주 확인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출향인사가 현재 충남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5에서 20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에 오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좋음과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은 학우 여러분의 불편사항과 의문점을 가장 빠르게 해결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ABS가 있습니다. ABS 오디오 뉴스 마칩니다. 정채린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정규 오디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대학 방송의 기수 건국대학교 학원 방송입니다. ABS 건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한서연입니다. 이번 주의 시작은 바로 11월의 시작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겨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붕어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혹시 붕세권이라는 말 아시나요? 붕세권은 역세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붕어빵을 파는 곳 근처를 의미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밖을 나갔다가 따뜻한 붕어빵을 사고 돌아가는 길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귀갓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2006년의 멜론 연간 차트를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곡은 몇 달 전 놀면 뭐하니에서도 나와 역주행이 아닌 재주행을 기록했던 곡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2006년 멜론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은 바로 SG 워너비의 내 사람입니다.
이 곡은 2006년 4월 8일에 발매된 SG 워너비의 정규 3집의 타이틀곡으로 작사에는 안영민, 작곡 및 편곡에는 조영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곡이 수록된 SG 워너비의 정규 3집은 2집과 함께 그들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앨범 중 하나인데요. 이 앨범으로 엠넷 KM 뮤직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이 곡으로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대상, 엠넷 KM 뮤직 페스티벌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곡은 멜론 연간 차트뿐만 아니라 싸이월드 뮤직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50만 건 이상을 판매한 곡들에게 수여되는 플래티넘을 받은 몇 안 되는 곡입니다. 이전까지의 곡들과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가사에는 이별과 같은 슬픈 내용이 아니라 여태까지 기다려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SG 워너비가 놀면 뭐하니에서 이 곡을 다시 부르기도 했는데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약 1446만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곡은 바로 백지영의 사랑 안 해입니다. 이 곡은 2006년 3월 30일에 발매된 백지영의 정규 5집의 타이틀곡으로 작사는 차은택, 작곡은 박근태가 맡았습니다. 가사에는 슬픈 이별로 인한 아픔에 더 이상 사랑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부르의 명곡 작곡가 박근태 편에서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을 부른 박혜원이 불러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는 무려 약 50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곡은 바로 시아의 여인의 향기입니다. 이 곡은 2006년 2월 24일에 발매된 시아의 데뷔 앨범이자 정규 1집 앨범입니다. 작사 및 작곡에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SG 워너비의 네 사람에도 참여한 안영민과 조영수가 각각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였습니다. 밝은 멜로디에 슬픈 가사가 아이러니한 느낌으로 어우러진 미디엄 템포의 곡이라고 합니다. 당시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2020년 초에 슈가맨에 출연해 불렀던 히트곡 메들리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약 1,4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여담으로 시아는 사실 데뷔 전 1년 동안 SG 워너비로부터 보컬 지도를 받은 점, 같은 소속사였던 점 등등 때문에 여자 SG 워너비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2006년 기사에 따르면 시아 본인들은 미국의 R&B 그룹인 TLC를 더 닮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곡은 바로 버즈의 남자를 몰라입니다. 이 곡은 2006년 4월 24일에 발매된 버즈의 정규 3집의 타이틀곡으로 작사는 김진아, 작곡은 이상준이 참여하였습니다. 원래 타이틀곡은 마이 달링이었는데요. 사람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소속사가 지금의 타이틀곡인 남자를 몰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버즈의 보컬인 민경훈의 대표적인 별명인 쌈자를 탄생시킨 곡이기도 합니다. 남자를 몰라로 활동하던 당시 2006년 5월 7일 SBS 인기가요에서 마지막 가사를 1절의 가사인 널 지킬 남자를 몰라와 헷갈리는 바람에 남자를 쌈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스케줄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피로와 갑작스러운 타이틀곡 교체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곡 소개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은 바로 H7 미인의 러브홀입니다. 이 곡은 2006년 6월 9일에 발매된 가비앤제이 프로젝트 그룹 H7 미인의 타이틀곡으로 이 곡의 프로듀싱은 작곡가 민명기가 맡았습니다. 아마 H7 미인이 누구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H7 미인은 가비앤제이와 BGH4가 함께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미디엄 템포 특유의 감성에 애절한 멜로디를
H7린의 가창력이 감성적으로 매우 잘 표현한 곡인데요. 가비앤제이의 최대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06년에 멜론 연간 차트 탑5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한 곡들에는 미디엄 템포를 가진 곡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려 27년 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멜론은 2004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그때의 향수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안태용, 기술 이채민, 아나운서 한서연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팟빵 건대방송국 ABS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ABS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세요. 항상 당신과 함께해요. 정성과 사랑으로 전하는 캠퍼스 이야기 ABS. 빠르고 정확한 ABS의 오디오 뉴스입니다. 먼저 시사 뉴스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자 잇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코로나 제한 조치를 대부분 완화했던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늘어나는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 방역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코로나 패스 사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2% 상승하면서 상승률이 3%대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9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한 최대 상승폭입니다. 정부는 이달에도 여전히 국제 유가 상승과 소비 심리 회복 등의 상방 요인이 있었지만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소멸,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세 등의 하방 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인 2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최대 절반까지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미직이 빈번한 단기 예술인과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은 수급 회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어서 학내 뉴스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 방법 및 기말고사 운영 방안 안내입니다. 기교, 심교, 일선 교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입니다. 패스, 논패스 이외의 교과목은 완화된 상대평가인데요. 완화된 상대평가는 A 비율이 50%로 제한되며 교강세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이전까지 대면 수업을 진행한 교과목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 시험이 가능한데요. 그 외의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기 석박사 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일반대학원 원서 접수 일자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가 구분됩니다. 우리 서울 캠퍼스는 10월 19일 화요일부터 11월 7일 일요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포함하는 특수대학원은 글로컬 캠퍼스를 제외하여 12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특수대학원별로 원서 접수 일자와 모집 학과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사범대학 및 일반교진과정 이수 예정자이며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1일 월요일 9시 30분부터 11월 30일 화요일 24시까지 기한을 엄수해 이 캠퍼스를 통해 수강해야 합니다. 상세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사 소식입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장학생 학교 추천자 선발 안내입니다. 학교 추천 선발 인원은 총 5명으로 자연-이공 계열 4명과 인문사회 계열 1명입니다. 장학 금액은 등록금 및 생활비 유형으로 학기당 55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28일 목요일 10시부터 11월 8일 월요일 10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학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장학금 신청에서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혜받는 기간에는 교내 및 교외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학년도 학예방학부터 본교 미국 자매대학인 PSU와 계절학기 온라인 학점교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지역 간 학생교류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했는데요. PSU 개설 과목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이며 수강 일정은 12월 21일 화요일부터 2022년 1월 12일 수요일까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줌을 통한 원격 수강으로 수강 가능 인원은 50명입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향인사 자녀 지원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선발 인원은 총 10명으로 2021학년 2학기 한 회에 한해서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1월 10일 수요일부터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신청분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자격은 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등록 기준지 또는 과거 충남 거주 확인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출향인사가 현재 충남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수도권과 충남권은 밤부터 흐려지겠고 경기권 북부와 서해안은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날 서울 오후 최고 기온은 17도이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큰 편이므로 두툼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학우 여러분의 불편사항과 의문점을 가장 빠르게 해결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ABS가 있습니다. ABS 오디오 뉴스 마칩니다. 정채린입니다. 이상으로 11월 3일 정규 오디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대학방송의 기수, 건국대학교 학원방송입니다. ABS 건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할 아나운서 진태환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이번 11월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학우분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며 반가운 분들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KUB 방송에서는 학습지 눈높이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교그룹과 대교그룹의 회장 강영중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최근 가장 유명한 전시를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빗 게타의 헤이 마마 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건국대학교의 지성욱 동문이 대표로 계신 미디어앤아트입니다. 미디어앤아트는 공간 콘텐츠를 창조해 나가는 중소기업으로
자체 전시 및 영상 제작, 머천다이징 상품의 자체 기획 및 제작,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앤아트는 2014년 반고우전 개최 이후 반고우 인사이드, 신인상 모네 등 다양한 전시를 매년 선보이며 총 25차례 자체 제작 전시를 런칭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작년인 2020년에는 국내 전시업계 최초로 복합문화 공간 브랜드 그라운드 시소를 개관하여 해당 공간들에서만 연간 6개 이상의 전시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지성욱 대표는 전시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시 개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공간 특성에 따라 연출이 달라지는데 전시 장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연출에 대한 프리프로덕션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고안해낸 것이 그라운드 시소입니다. 그라운드 시소는 서울 핵심 상권 3곳에 위치하여 각 공간의 특색에 맞는 장르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의 Pretty Savage였습니다. 최근 그라운드 시소 서촌에서 진행 중인 요시고 사진전이 SNS상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해당 전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지성욱 대표는 팬데믹 상황을 꼽았다고 합니다. 미디어앤아트는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 지친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힐링을 선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전시 세부 기획을 하였고, 그렇기에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고 사진전을 통해 지성욱 동무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좋은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는 전시를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디어앤아트는 2014년 이후 전시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달성했고, 모네 전시는 중국 5개 도시에, 앨리스 전시는 중국 8개 도시에 수출되었으며 국내 전시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전시 종합 제작자로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욱 대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기획으로 대중과 만나며 트렌드를 이끄는 전시 아이템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디어앤아트의 그라운드 시소 공간 브랜딩에도 집중하여 국내에서 손꼽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합니다. 보아의 베터였습니다. 지성욱 동무는 전시업계에서 일하는 도중 열정과 능력이 넘치는 건국인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동문들이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나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본인에게 더욱 열심히 살아갈 동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건국인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또 평범한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며 다채로운 전시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지성욱 대표. 이런 지성욱 대표의 반짝이는 모습 또한 건국인들이 열심히 정진할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녁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미디어앤아트와 지성욱 대표의 이야기도 많은 학우분들이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최시원, 기술 반주희, 아나운서 진태환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팟빵 건대방송국 ABS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ABS, ABS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세요. 항상 당신과 함께해요. 정성과 사랑으로 전하는 캠퍼스 이야기 ABS. 빠르고 정확한 ABS의 오디오 뉴스입니다. 먼저 시사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서울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2일 신규 확진자는 1,004명으로 집계돼 하루 전인 1일 600명보다 40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4명은 9월 24일 1,221명, 9월 28일 1,05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인 10월 31일 할로윈 대위에 이태원, 홍대 등 유흥가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탈 것이란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확대 허용된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는 단체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3일 오전 정의연이 매주 수요 시위를 열던 서울 종로구 종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보수 성향 단체 자유연대와 친일 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반일행동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보수 측 참가자들은 차도에 들어 눕거나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형 스피커를 발로 차고 집회 현장 바로 옆에서 일본 국가와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소비재 기업 나이키가 메타버스에 진출합니다. 2일 CNBC는 나이키가 메타버스 진출을 염두에 두고 7개 로고에 대해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바타들이 신고 입을 수 있는 신발과 의류에 대한 상표 출원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 특허청 USPTO에 따르면 나이키는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이틀간 나이키 로고를 포함해 Just Do It, 에어조던 등 7개의 로고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상표 설명란에는 다운로드할 수 있고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이용하는 가상상품 등의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학내 뉴스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 방법 및 기말고사 운영 방안 안내입니다. 기교, 신규, 일선 교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입니다. 패스, 논패스 이외의 교과목은 완화된 상대평가인데요. 완화된 상대평가는 A 비율이 50%로 제한되며 교강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이전까지 대면 수업을 진행한 교과목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 시험이 가능한데요. 그 외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기 석박사 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일반 대학원 원서 접수 일자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가 구분됩니다. 우리 서울 캠퍼스는 10월 19일 화요일부터 11월 7일 일요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 전문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등을 포함하는 특수대학원은 글로컬 캠퍼스를 제외하여 12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특수대학원별로 원서 접수 일자와 모집 학과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교원 양성 과정 성인지교육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사범대학 및 일반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이며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1일 월요일 9시 30분부터 11월 30일 화요일 24시까지 기한을 엄수해 이캠퍼스를 통해 수강해야 합니다. 상세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사 소식입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장학생 학교 추천자 선발 안내입니다. 학교 추천 선발 인원은 총 5명으로 자연이공계열 4명과 인문사회계열 1명입니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및 생활비 유형으로 학기당 550만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28일 목요일 10시부터 11월 8일 월요일 10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학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장학금 신청해서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혜받는 기간에는 교내 및 교외의 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학년도 학예방학부터 본교 미국 자매대학인 PSU와 계절학기 온라인 학점교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지역 간 학생교류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했는데요. PSU 개설 과목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이며 수강 일정은 12월 21일 화요일부터 2022년 1월 12일 수요일까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합니다. 줌을 통한 원격 수강으로 수강 가능 인원은 50명입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향인사 자녀 지원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선발 인원은 총 10명으로 2021학년 2학기 1회에 한해서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1월 10일 수요일부터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신청분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자격은
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과거 충남 거주 확인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출향 인사가 현재 충남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전라권과 경남권은 20도 이상으로 높겠습니다. 언론은 학우 여러분의 불편사항과 의문점을 가장 빠르게 해결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ABS가 있습니다. ABS 오디오 뉴스 마칩니다. 한서연입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정규 오디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대학 방송의 기수 건국대학교 학원 방송입니다. ABS